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지만 사실 비트코인의 미래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죠. 바로 양자 위협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파괴할 수 있을까? 언론에서도 막 헤드라인으로 뽑아내고 이걸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가 과장된 소문이고 또 어디까지가 냉정한 현실인지 한번 제대로 갈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위협이 뭔지 제대로 알려면 기술적인 부분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아니,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우리가 뭘 어떻게 막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는요, 그냥 속도 차이가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자 컴퓨터는 말 그대로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해서 지금 컴퓨터로는 절대 못 푸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슈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보안을 한 방에 뚫어버릴 수 있는 이론상의 만능 열쇠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개인 키를 지키는 지금의 암호 기술들 있잖아요. ECDSA나 슈누르 같은 거. 이걸 깨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죠. 물론 지금 컴퓨터로는 어림도 없지만 진짜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면 이건 정말 판을 뒤엎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비트코인 주소가 다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사토시가 썼던 그런 초기 주소들은 지금 당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요즘 쓰는 대부분의 주소들은 특정 조건만 지키면 아직은 안전합니다. 그 특정 조건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떤 주소에서 돈을 한 번이라도 쓰면 그 순간 그 주소의 방패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주소에 남아있는 돈은 그대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안의 황금률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주소 재사용 금지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무조건 새 주소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케이. 자, 기술적으로는 위협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 위협을 둘러싼 공포, 불확실성, 의심, 우리가 흔히 퍼드라고 부르는 것들, 이게 어떻게 판을 흔드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위협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거고, 또 이런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양자 위협은 6개월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공격 레포토리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순수한 과학적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냄새가 나죠. 마치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뉴스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양자 위협을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파고 들어가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랑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비트코인 보안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퍼뜨려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론이랑 현실은 정말 달라요. 구글 연구 논문에서 생각보다 자원이 덜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하는 거랑 실제로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수십만 큐비트짜리 컴퓨터를 떡하니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걸 실제로 만드는 건 공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이라서 솔직히 아직 수십 년은 더 걸릴 거라는 게 중론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했다면 잠시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양자 위협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머리 아픈 문제로 들어가 보죠. 그건 바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잠자고 있는 수백만 개의 낡고 취약한 비트코인들. 바로 이 잠자는 코인들의 딜레마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200만 BTC. 여기에는 그 유명한 사토시의 코인도 포함돼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바로 뚫릴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옛날 주소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 열릴지 모르는 금고가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럼 이 시한폭탄 같은 코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온 아이디어들을 보면 하나같이 엄청나게 논쟁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커뮤니티가 합의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 코인들을 아예 영원히 못 쓰게 태워버리자는 소각 옵션. 다른 하나는 정부가 이걸 주인 없는 재산으로 보고 법적으로 가져가게 하자는 구제 옵션. 와, 소유권 원칙을 깨느냐, 아니면 정부 개입을 허용하느냐. 정말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렇다고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그냥 어떡하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양자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선제적인 움직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뭔가 바꾸려면 누가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BIP, 즉 비트코인 개선 제안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자들이 이런 기술 어때요? 하고 제안서를 올리면 전 세계 커뮤니티가 그걸 보고 막 토론하고, 그래서 다들 오 그거 좋네 하고 합의가 되어야만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1단계. 일단 양자 컴퓨터 공적에도 끄떡없는 새로운 주소 타입을 개발한다. 2단계. 아까 말한 그 잠자는 코인들, 아워글래스 제안 같은 걸로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지 해결책을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모든 걸 커뮤니티 전체가 동의하면 소프트 포크라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업그레이드 한다. 딱 이런 로드맵인 거죠.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위협부터 커뮤니티의 대응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만약에 말이죠, 비트코인의 암호를 깰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등장했다? 그러면 솔직히 비트코인 걱정할 때가 아닐 겁니다. 전 세계 은행 시스템, 각국 정부랑 군대의 기밀 정보, 모든 인터넷 기반 시설이 다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대 문명 전체의 보안이 무너지는 재앙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당장 내일 우리를 덮칠 위협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안정하게 업그레이드하고 대비할 시간이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는 수십 년은 있다고 봐요. 위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네요. 진짜 위협은 과연 뭘까요?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양자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한 공포 그 자체를 이용해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시장을 조작하려는 시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